3월 전국 모의고사가 3월 24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등급이 1, 2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몇 등급을 맞았는지,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려갔는지, 얼마나 유지를 했는지를 조사한 통계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아울러 이렇게 변화하는 원인과 그리고 대응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 이 통계치는 메가스터디에서 조사한 자료고요. 그리고 조사를 한 연도는 수학이 이과, 문과로 나뉘어지던 그런 연도입니다. 지금은 수학이 문과, 이과가 없고 통합이고 이제 그 수학을 선택 과목별로 실질상으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의 연도의 이 부분은 조사를 한 그 통계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언어 영역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언어가 3월에 1등급인 학생이 자 6월에 재수생들이 합류를 했죠. 자, 그랬을 때 5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재수생 때문에 자 1등급인 학생이 그 하락을 반 이상이 겪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9월 달에는 6월은 재수생과 같이 보지만 9월에는 여름방학 끝나고 반수생들이 합류를 합니다. 반수생 덕분에 조금은 더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수능 때는 보십시오. 9월하고 수능 사이에서는 사실 합류하는 학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은 엄청 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일단은 1, 2등급 모두 다 같이 한번 보고 나서 원인과 대응 방안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64%가 본인의 등급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언어에서. 자, 수학 이과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수학 미적과 기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월에 1등급을 맞은 학생이 6월에 언어하고 비슷하게 54%가 떨어졌는데요. 9월엔 조금 더 떨어지고 수능에 보십시오. 1등급인 학생 중에서 36%는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자, 수학이 재수생이든 그 고3이든 이 수학 이과의 최상위권은 정말 실력이 탄탄해서 비집고 올라가기가 힘든 부분을 나타낸 부분인데요. 자, 왜냐하면 그 밑에 2등급을 미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자, 거의 70% 이상이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재수생 때문에. 자, 하지만 이 1등급인 학생들은 재학생들도 실력이 탄탄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6% 정도는 그래도 본인 성적을 방어를 하고 재수생들도 재수생 그 이과 상위권 애들은 실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63%만 떨어졌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문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월, 9월 조금씩 이과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그 비율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그 51%만 떨어지고 48%는 그래도 본인 등급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 재수생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과에 비해서 그 재수생들의 실력이 탄탄한 애들이 그만큼 적다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등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에서 2등급이 6월, 9월 수능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보시다시피 거의 54% 정도, 55% 정도가 떨어졌고요. 자, 2등급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16%밖에 안 되고 유지 28% 정도 됐습니다. 자, 수학, 이과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자, 6월, 9월에도 많이 떨어졌지만 특히 수능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3은 조금의 바람으로도 크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할 때 이게 유형이 맞네 안 맞니, 난이도가 맞네 안 맞니, 이렇게 너무 그 범위를 좁혀서 그 공부를 하면은 조금의 이제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뭐 이색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많이 당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수능 부분은 뒤에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문과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57% 그리고 올라가는 학생도 13%가 있고 그리고 유지가 29%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능 성적을 같이 보자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65%가 하락을 1등급에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등급에서는 반 이상이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자기 성적을 유지하는 게 참 힘들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이 63%가 하락을 합니다. 자, 하지만 잘하는 수학에 정말 그 재학생들도 실력이 있는 애들이 있어서 36% 정도는 자기 성적을 방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등급은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72%, 거의 예, 정말 대다수가 다 성적의 하락을 겪습니다. 이게 재수생 상위권 애들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과는 조금 더 낮죠. 1등급이 51%만 하락을 하고 2등급은 57%를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과탐하고 사탐은 어떨까요? 자, 과탐하고 사탐은 메가에서 조사를 한 게 없는데 과탐은 거의 수학 이과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과탐도 재수생들의 상위권의 강세가 두드러져서요. 거의 비슷하게 1등급은 한 63% 정도 떨어지고 2등급은 한 7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탐은 문과 수학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를 봤는데요. 자, 그러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6월, 9월 평가원에 비해서 수능에서 고3이 유독 약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3이 이렇게 유독 약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맞춰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랑이라고 했는데요. 자,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달랑 모의고사 6개만 보고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재수생들은 매달 모의고사를 최소 1, 2회를 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6번만 보고 수능을 본다? 그렇게 하면서 수능을 잘 보겠다고 바람을 가지는 것은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고3도 수능을 잘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과목을 다 잘 본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이것이 정확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고3이 수능을 무조건 못 본다가 아니라 그 네 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은 무조건 펑크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대치동 학원장 현장 경험 20년으로 나름 이제 대응을 하던 부분입니다. 자, 실력은 실전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 실력이다 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의고사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인데요. 그 모의고사 훈련을 병행을 하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일단 실력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훈련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수능에서 유독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훈련을 병행하면서 실력을 쌓는 것을 권합니다. 이게 몸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의 시간이 언어 같은 경우에는 80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70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시간 내에서 편안하고 여유롭게 풀 수 있는 그런 몸의 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여유를 가져야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전 훈련, 실력은 꼭 실력만이 실력이 아니고 모의고사 실전 훈련도 실력입니다. 자, 두 번째 1, 2등급 학생들에게 해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능보다는 약간 더 어려운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을 권한다 라고 제가 정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그 등급이 조금 3, 4 등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방식이 이제 전략이 좀 다를 거지만 1, 2등급은 수능보다는
약간 더 어렵고 지질반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년 겪습니다. 수능이 문제 유형이 달라져서 아니면 불수능이라서 그래서 피봤다 결국 손해는 본인이 봅니다. 이게 꼭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어렵게도 해놔야 되지만 일단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놨을 때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봤을 때 그 편안함, 그 자신감 이 부분은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의 유형이나 난이도를 너무 좁히지 마십시오. 여기 대치동에 있는 재수생들 상위권 재수생 학원들은 수능하고 상관없이 모의고사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지금 여기 대치동에 있는 이 학원들의 모의고사를 접하지 못하는 그런 고3 학생들 시중에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문제 유형이나 그리고 난이도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기를 권합니다. 확실히 시험장에서 여유로움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학원만의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찰대 사관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을 텐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 사관학교에 관심이 없는 학생도 좀 설득을 해서 무조건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치동에서 저희 학원이 20년 이상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경찰대 사관을 시험을 무조건 보라고 하기 이전에는 여기 원래 대치동의 분위기가 그렇다시피 저희 학원도 재수생이 무지 많았습니다. 여기서 재수는 무조건 필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대 사관을 예행 삼아서 이 부분을 일단 그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수능을 봤을 때는 최소한 국영수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자기 실력을 좀 발휘하는 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찰대 사관학교 문제가 수능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모의고사 훈련도 또 지독하게도 또 많이 시키다 보니까 수능에서 그만큼 실전에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좀 드물었고요. 다만 경찰대 사관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탐구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구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할 때 탐구는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됩니다. 사관학교가 끝난 8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늦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대 사관학교를 예행 연습 삼아서 시험을 보는 것을 권하고요. 왜냐하면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번 예행 연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 대치동 동네에서는 의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관학교의 의사가 되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육사만 하더라도 그 의사, 수의사 다 합쳐서 티오가 8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경쟁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제 제자들 말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전부 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는 철밥통이 되기 때문에 막 거기에서 또 다시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그 경쟁이 심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관학교로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을 권하는 편인데 이게 저희 학원만의 주관적인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예행 연습을 하고 수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대응책을 권합니다.